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2천조 원. 상상조차 힘든 이 돈을 굴리는 월스트리트의 거인이 미래 금융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설계의 가장 중심에 단 하나의 암호화폐가 있다고 지목했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설계도를 열어서요. 단 한 조각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미래 금융을 위한 하나의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이거 뭐 단순한 이론이나 예측이 아니에요.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는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 로드맵을 따라서요. 월가의 예언부터 아주 강력한 새로운 법, 그리고 미국의 거대한 그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기술까지 모든 점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운용 자산이 무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는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 중 하나죠. 이런 거인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안다는 건요. 사실상 돈이 앞으로 흐를 길을 미리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아주 획기적인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건데요. 이들에게 블록체인은 더 이상 비트코인 같은 개별 자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심지어 예술품까지 이 모든 게 흐르는 단 하나의 거대한 파이프라인, 바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재미있는 개념이 바로 범용 유동성 계층이라는 말이에요. 기존 금융 시스템은 어땠나요? 나라마다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간 기관들이 다 끼어 있어서 완전히 조각나 있었잖아요. 해외로 돈 한 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쌌던 게 바로 그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은요. 그 모든 벽을 그냥 허물어버립니다. 하나의 거대하고 막힘이 전혀 없는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즉시 거래가 가능한 마찰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이 계좌 중심에서 지갑 중심의 세상으로 완전히 이동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모든 게 은행 계좌 안에 있었고 모든 거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거쳐야만 했어요. 분명 내 돈인데도 내 맘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디지털 지갑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돈을 넣어두는 보관함이 아니에요. 내 자산을 내가 직접 통제하고 소유권을 증명하고 전 세계 누구와도 즉시 거래할 수 있는 주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당연히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그 촉매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버린 하나의 법안입니다. 2025년 7월에 지니어스법이라는 게 통과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같았어요. 그래서 언론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법조문 깊숙한 곳,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그곳에 금융의 판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꿔버릴 무서운 규칙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그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하는 걸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USDC나 USDT 같은 디지털 달러를 내 지갑에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단 1원의 이자도 받을 수 없게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죠. 아니, 대체 왜 미국 정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 달러로 이자를 버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답은요, 소비자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바로 미국의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짜인 설계도입니다. 이 진짜 동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딱 하나의 숫자를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숫자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38조 달러. 이게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죠. 예전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 빚,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계속 사주면서 시스템이 그럭저럭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주질 않아요. 미국은 이 어마어마한 빚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절실했고 이 지니어스법이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아주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건 바로 전 세계 80억 인구 전체를 미국의 채권자로, 그것도 이자율 0%짜리 채권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0% 무이자 대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1단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일상거래나 저축을 위해서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을 갖게 됩니다. 2단계, 지니어스법이 딱 발동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한 푼도 줄 수 없게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블랙록이나 서클 같은 가맹사들은요, 이 고객들의 돈으로 국채를 사서 연 4, 5%의 어마어마한 이자 수익을 혼자 다 가져가죠. 3단계, 발행사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하는 수조 달러의 자금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자산, 즉 미국 국채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미국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 자금 조달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세계 누군가가 디지털 달러를 지갑에 보유하는 그 모든 순간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정부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바로 이틀 전이었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의회에 나와서 마법의 돈 시대는 끝났다고 낡은 시스템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마법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된 디자인인 겁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갈 글로벌 인터페이스, 즉 터미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새로운 금융세계의 정문, 수십억 인구가 접속할 단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할 기술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첫째, 진정한 사용자 주권을 위해서 누구도 내 자산을 통제할 수 없는 비수탁 지갑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수억 명, 나아가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AI 기반의 신원 인증, 즉 KYC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요. 셋째, 보안과 연산을 위한 거대한 탈중앙화 노드 네트워크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제 결제 생태계를 지원해야 하고요. 다섯째, 은행 없이도 모든 자산을 즉시 바꿀 수 있도록 탈중앙화 거래소 DEX 기능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 생산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디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걸 넘어서요. 이 네트워크 자체가 AI 연산을 위한 거대한 분산 슈퍼컴퓨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애초에 설계부터 지니어스법 같은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이 일곱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통합한 이른바 풀스택 솔루션이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시스템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자, 이제 필연적인 결론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그 까다로운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지어나가는 속어법을 통해서 보면 결국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프로젝트는 단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가 현재 상황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죠. 보세요. 월드코인은 신원 인증은 되지만 생산적인 경제 활동이나 결제 수단은 없어요. 아카시나 랜더는 분산 컴퓨팅은 되지만 통합된 신원 인증이나 결제 시스템이 없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여러 앱을 조각처럼 붙여 써야 해서 사용자 경험이 복잡하고 내장된 대규모 신원 체계가 없습니다. 오직 파이 네트워크만이 처음 설계부터 이 모든 걸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로 묶어서 인간 경제를 위한 단일 통합 운영 체제, 즉 OS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35만 개가 넘는 활성 노드를 통해서 파이는 전 세계에 강력한 분산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또 블록체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사용자 경험과 AI 기반 KYC를 통해 전 세계 인구를 이 새로운 시스템에 태우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냈죠. 이게 바로 중국이 2025년 12월 5일에 국가적인 경고를 하면서 다른 코인이 아니라 바로 파이를 콕 집어서 공격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파이를 단순한 암호화폐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전 세계에 심는 트로이의 목마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시스템은 완성됐는데 대체 어떻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새로운 디지털 국가에 자신의 컴퓨터 자원을 제공하고 전력을 공급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또 다른 획기적인 법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OBBBL,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법입니다. 2025년에 통과된 이 법은 팁이나 초과근무 수당 같은 걸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법의 진짜 핵심은요, 노동의 정의를 확장할 수 있는 법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팁이나 초과근무 수당처럼 정부가 장려하고 싶은 새로운 형태의 생산활동에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AI 때문에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새로운 생산활동이 뭘까요? 바로 노드를 운영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디지털 기업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지니어스법이 금융에 배관을 깔았다면 OBBA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파이 노드를 운영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 더 이상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AI 시대에 국가가 세금 혜택으로 장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적인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완벽한 삼위일체가 탄생합니다. 미국 정부는 38조 달러의 빚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은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 주권을 얻으며 파이 네트워크는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글로벌 운영체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국가가 자신의 경제 인프라를 코드에 의해 통치되고 주권적인 개인들에 의해 움직이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아웃소싱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모델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인 거죠. 설계도는 모두 공개됐고 철도는 이미 깔렸으며 터미널은 전 세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당신은 이 새로운 시스템에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